안녕하세요, 신비박스입니다. 오늘은 미합 중국의 해병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해병대는 미 해군 소속의 군대이며 해군의 수송 능력과 기동성을 이용해 세계 어느 곳이든 신속히 배치할 수 있고, 해병대의 군사력을 해안이나 공중으로 신속하게 투입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미 해병대는 약 20만 명의 규모로 지상군뿐 아니라 기갑부대, 포병부대, 항공부대 등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미 육군, 공군, 해군처럼 독립적인 군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의 시작은 245년 전인 1775년 1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초대 해병대 사령관인 사무엘 니콜라스를 중심으로 사무엘 니콜라스의 고향인 필라델피아에서 300여 명의 대륙 해병대를 모집했고, 독립전쟁 기간 중 나소 전투, 프린스턴 전투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독립전쟁 이후 지중해 일대에서 유럽과 미국 상선을 상대로 약탈을 벌였던 무슬림 해적 집단 바르바리 해적과 트리폴리에서 해상전을 벌여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에 약 8만여 명의 해병을 파병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창설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해외에서의 군사행동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해안과 지상에서의 전투 능력을 인정받았고, 소규모 전쟁 규범 등 전투 전략 전술을 계속 발전시켰으며 1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적인 상륙전의 개념을 완성하고 육군이나 해군과는 다른 해병대만의 차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 해병대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전투 전략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 함대가 미국 진주만을 공습했고, 이것은 본격적인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은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일본어는 지옥에서나 쓰는 언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은 두리틀 특공대의 일본 본토 폭격을 시작으로 미드웨이 해전 등의 승리를 이어가며 일본의 병력과 보급을 차단했고, 과달카날, 이오지마 등 태평양 곳곳에서 미 해병은 일본군을 차례차례 격파했습니다. 이처럼 미 해병대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에 앞장섰으며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중공을 등에 업고 남한을 기습 침공하자 미 해병대를 비롯한 유엔군은 곧바로 참전했고,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등 치열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6.25 전쟁으로 미군은 5만여 명의 사망자를 냈지만 이들의 희생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겪으며 규모와 전술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보였습니다. 미 해병대는 미 육군에 이은 제2의 육군, 미 공군과 미 해군에 이은 제3의 공군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현재 미 해병대는 약 20만 명의 규모로 매년 2천여 명의 해병대 장교를 임관하고 4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해병이 되기 위해 신병훈련소에 입소합니다. 17세 이상, 28세 이하이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해야 훈련소 입소가 가능하며 여군 또한 지원 가능합니다. 해병훈련소는 샌디에고와 페리스 아일랜드에 각각 있으며 역사적으로 미국 중부를 북에서 남으로 관류하는 미국 최대의 강인 미시시피 강을 기준으로 서쪽 거주자는 샌디에고 훈련소로 입소하고 동쪽 거주자는 페리스 아일랜드 훈련소로 입소했으나 현재는 양쪽 훈련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병은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기 전에 체력 테스트를 진행하며 체력 테스트가 끝나면 본격적인 신병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신병 교육 기간은 13주로 첫 번째 주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나머지 12주 동안 해병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 훈련소대당 훈련교관 3명이 있으며 이들은 훈련병을 둘러싼 뒤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훈련병들의 혼을 빼놓는데, 이것은 최전방의 전선에서 작전을 펼치는 해병대의 특성상 전쟁 중 일어나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해병대 신병훈련 또한 네이비실의 헬위크와 비슷한 훈련인 더 크루시블이라는 약 3일간의 훈련을 진행하는데, 이 기간 동안 식량과 수면이 제한된 상태로 48마일 완전군장 행군과 전술훈련 등을 진행합니다. 이 훈련을 마치면 엠블럼 세레머니라는 의식을 치르게 되며 신병들을 해병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병대의 상징인 독수리, 지구, 닷 엠블럼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13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친 해병들은 해병대 보병학교에서 보병훈련을 받으며 보병주특기를 배정받은 해병은 59일간의 보병 전투훈련을 받고 자대로 배치되며 보병주특기가 아닌 해병은 29일간 보병훈련을 받은 뒤 병과훈련을 진행합니다. 장교로 임관한 해병 또한 약 10주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병과에 따른 보병훈련 및 병과훈련을 진행하며 장교훈련의 강도는 신병들이 받는 훈련에 비해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 해병대는 245년이라는 엄청난 역사와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은 만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해병대를 소재로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군대의 부조리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제작됐고 군가를 부르며 구보를 하는 장면으로 유명한 영화 풀메탈 자켓과 제2차 세계대전 이오지마 전투 당시 해병대의 이야기를 다룬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아버지의 깃발이 제작됐으며 이라크전 당시 해병대의 실화를 담은 드라마 제너레이션 킬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에서 활약한 해병대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더 퍼시픽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뿐 아니라 콜 오브 듀티 월드 앳 워, 배틀필드 3 등 미 해병대를 소재로 한 게임 또한 많이 만들어져 전세계 게임 팬들에게 해병대를 알렸습니다. 미 해병대는 자유를 되찾기 위해 만들어졌고 전세계 어느 곳이든 자유가 침탈당하는 곳에 투입됐으며 언제나 충실하게라는 미 해병대의 모토처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해병이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과거도 그랬듯 먼 훗날 미래까지 미 해병대의 신조가 변치 않고 자유를 위해 싸우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